이 영상을 보면 당신들이 송영길과 변희재를 지지할 것인지 판단이 설 것이다. 태블릿 PC가 조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상당히 쉽다. 검찰과 JTBC의 주장이 맞는지 전문가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지 오래됐다. 검찰과 JTBC의 주장은 간단하다. 첫 번째, 태블릿에 있는 엘자 패턴이 최순실 휴대폰과 같다고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다. 최순실이 사용하는 모든 휴대전화나 태블릿 PC의 패턴이 L자입니다. L. 그래서 그 태블릿 PC도 똑같이 이 패턴이 그대로. 전문가들이 국가수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날짜가 2016년 10월 20일이고 엘자 패턴이 생성된 날짜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16년 10월 24일로 밝혀졌다. 김필중 기자가 처음에 우연히 열었다. 그게 아니라 24일에야 저 L 패턴이 설정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 패턴이 그 포렌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변희재가 법원 사실 조회 결과 검찰 발표와 반대로 최순실의 휴대폰을 압수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이로 인해 변희재는 한국경제TV, 뉴시스 서울신문 등 16개 언론사들의 정정보도 요청을 했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의 홈페이지에 가서 태블릿 정정보도라고 검색을 하면 최순실의 휴대폰을 검찰이 압수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개통자가 누구로 돼 있고 돈은 누가 냈었는지 개통자는 아마 개통자는 그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돈을 이 태블릿 PC 사용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희재는 재판부와 끊임없이 싸워가며 명의자 김한수가 사용한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 버린다. 김한수는 태블릿 PC를 개통만 했을 뿐 돌아가신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줬고, 이후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 사실조회 결과 꺼져 있던 태블릿을 다시 켜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카드로 결제 후 바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버렸고, 변희재는 김한수를 법정으로 소환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누군가가 태블릿 PC 소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태블릿 PC를 켰는데 요금 미납으로 태블릿에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김한수 개인 카드와 카드 비밀번호 그리고 김한수 휴대폰까지 훔쳐와서 SKT에 연락해서 요금을 납부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이 완성됐고, 갑자기 김한수는 행방불명이 된다. 변희재는 재판부에게 계속해서 요청해서 김한수를 소환했지만 김한수는 잠적 후에 소식이 없었고 재판부는 연락이 없다고만 할 뿐 드러누워 버린다. 이후에 뉴탐사에서도 김한수 명의의 김한수 딸 사진, 김한수 친구 아들 김한수 회사 홈페이지 접속 기록, 검찰에서 제출한 계약서와 김한수 필체와 사인이 다르다는 걸 필체 검증으로 계약서 위조를 잡아낸 것 등을 보도했어. 일례를 들면 해경군 김씨 사건 하나만 봐도 사는 곳, 이름, 나이, 학력, 자식 등 모든 게 일치했었는데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 모든 게 일치하고 휴대폰 교체 시점까지 일치했지만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라며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았고, 당시에 이재명은 이걸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했을 때 개돼지들은 믿었었지? 태블릿 PC는 명의자부터 사용 내역까지 모두 김한수를 가리키고 최순실 거라는 증거는 출처 없는 사진 2장뿐이야. 나머지 출입국 기록과 동선도 검찰이 제시한 단 2번을 제외하면 다 틀렸다는 걸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알게 될 거야. 모든 게 일치하는 사람은 기소도 안 하고. 개통자는 아마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실제 국가수 보고서를 작성했던 나기현 연구원도 검찰과 JTBC 보도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 변희재가 법원에 나기현 연구원의 증언이 담긴 녹취서를 받아서 공개한 지 오래되었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침묵으로 일관했었지.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작 증거들을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도태우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고 있어. JTBC가 가지고 있던 기간에 시스템 파일에 또 시스템을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에 접속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 수정 일시를 보면 끝에 역시 JTBC 수중에 있던 10월 22일 기간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 이메일에 관해서 뭔가 건드리죠. 또 그 다음 보죠. 끝부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또 뭔가 건드립니다. 또 그 다음 보죠. 맵, 지도에 대해서 뭔가 또 건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옛날 기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JTBC가 스토리를 썼을 때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메일에 관계된 것이 있었다. 그게 뭐였죠? 드레스덴 연설문. 자, 지도에 관계된 것이 있었다. 최순실 동선 관련.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런 전문적인 사이트를 다니는 시기와 근접해서 수정 변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루트 권한 획득과 더불어서 저 노란 표시 쳐진 것만큼 저렇게 순식간에 많은 그 시스템 파일의 변경이 일어납니다.
검찰에 의해 무단으로 수정되었던 주요 시스템 파일을 살펴보면 연락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메일, 각종 파일 다운로드 관련 정보. 자, 우리가 JTBC가 이 태블릿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던 거의 주요 항목들이 다 열거되고 있죠. 태블릿 PC의 고유한 기기 정보인 맥 정보, 위치, 지역, 시간값에 관련된 파일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인데 이 계정의 보관함은 검찰이 이 태블릿 PC로 이메일을 새롭게 송수신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변동이 있을 수 없음에도 해당 파일의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그리고 어쩌면 뭔가 앞에 있었던 것도 흔적이 바뀌었을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자, 카톡 채팅방 목록은 2016년 포렌식을 보면 저렇게 445개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년의 포렌식을 다시 떠보니까 30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1년 사이 검찰 수중에 있던 기간 중에 어떻게 되었다는 건가? 바로 다음날 또 검사는, 고위직 검사는 브리핑을 하면서 태블릿에서 정호성에 보냈습니다 문자가 그 수신되었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기자회견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렌식을 하면 저 문자가 다 나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 하고 검찰이 반박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위치 기록이라면서 해외 독일 나갔을 때 여권 기록과 일치된다. 그때 당시 엄청나게 저것으로 사람들에게 증거처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최서원 씨는 해외를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해외 출국 기록이 저 때처럼 두세 번 있는 게 아니라 뭐 몇십 회가 있는 겁니다. 해당 기간에. 그럼 몇십 회가 있는 것 중에 두 개가 겹쳤다는 거죠.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영문으로 메시지가 저렇게 자동 수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으로 보면 세 번이나 불일치하는 거예요. 국내 해외 부분이. 그러면 세 번이나 불일치하는 것은 무시되고 두 번 일치했다고 단정이 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으면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연락처 내용에 대해 31회나 삭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문자, 카톡 메시지 중에 17,000바이트 나 삭제된 것이 저렇게 기록에 확인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원해 달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자료에 보면 여러 포렌식 전문가들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복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카톡 삭제된 것의 복원은 뭐 범죄 수사에서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찰과 언론사가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없지 않나. 너희들이 언론과 검찰에 선동되어서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마음대로 판결하는 거야. 이제 방법은 하나야. 변희재와 최대집 송영기를 국회로 보내서 윤석열 일당과 민주당과 국힘당 그리고 언론과 검찰 사법부까지 썩어 있는 모든 것들을 끝장내는 거야.